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융단폭격 대상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 이른바 문빠들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특별 대담을 KBS 1TV와 가졌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화제가 터졌습니다. 대담을 한 송현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인터넷과 SNS는 온통 송현정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송현정 기자는 확인한 바로는 휴가를 떠났다고 합니다. 휴가를 떠난 송현정 기자의 전화로 항의성 전화가 엄청나게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KBS 게시판도 난리가 났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다가 송현정 기자 정말 위험해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청와대의 반응도 겉으로는 뭐 그런 질문 할 수야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듯한 조짐도 감지됩니다. 그런 가운데 전여옥 전 의원, 과거 KBS 앵커를 했던 전여옥 의원이 글을 올렸는데 아주 상쾌통쾌 발랄합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18대 국회 때 같이 일했기 때문에 전여옥 의원의 글을 몇 개를 인용합니다. 아주 읽는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을 기대한 사람 별로 없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 문빠 기자가, 송현정 기자는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시에도 청와대를 출입했었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지금도 국회 반장을 맡고 있고 정치 대기자입니다.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는 가까운 관계겠죠. 아무튼 솔직히 말해 문빠 기자가 진영 논리에 기반하여 문비어천가를 하겠구나 싶었어요. KBS니까요. 공영방송이 아닌 노영방송, 문정권과 운명공동체 방송 KBS. 게다가 1대1 대담이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 형식을 원했다지요. 그럼 뭐 짜고 치는 고스톱.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송현정 기자가 요즘 멸종상태이다시피 한 진짜 방송 언론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인터뷰의 진면목을 보였습니다. 북한 미사일을 또 쏜 것에 대해서 문 대통령을 독재자로 표현하는 문제까지 묻고 다시 묻고 때로는 치고 빠지는 현란한 투사의 붉은 천을 휘두르는 인터뷰의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청와대는 사전 질문도 받지 않았다고 하죠. 왜? KBS 느낌 아니까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한술 더 떠 청와대 관계자 핵심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국면에서 파편적 질문에 답하기보다는 주요 사안에 깊이 있고 솔직한 매니지가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지난번 문 대통령이 했던 보수 매체 폭스뉴스와의 비슷한 형식의 대담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그런데 송현정 기자가 KBS가 폭스뉴스를 완전 점쪄 먹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듬고 당황하고 억지 미소를 짓는 표정 관리로 최선의 방어를 했으나 결론은 송현정 기자에게 영혼까지 탈탈 털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준비가 허술했던 아니한 인터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승동 사장이 집안 단속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SNS에서 좌파들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양성동 사장 잘라라. 세월호 때 노래방에 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KBS가 문재인 대통령을 엿먹였다. 송현정이 삼성과 엮였다. 어찌 감히 대통령의 말을 자르고 따져묻고 라는 불호령. 시종일관 상을 찡그리며 한심하다는 송현정의 표정. 송현정은 박근혜 앞에선 다소곳했다. 송현정의 출신 성분이 나빠서 온갖 인신공격과 마녀사냥이 극성입니다. 오늘 문빠 달창들이 제일 뿜었던 것은 좌파 독재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질문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 그럼 좌파 독재가 아니라 문빠 독재라는 건가요?
아마도 지금 KBS는 확 뒤집혀졌을 겁니다. 청와대는 허를 찔렀다며 펄펄 뛰고 있을 거고요. 몇 명 보직 날아갈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도 송현정 기자는 절대 건드리지 말도록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이 나라가 이 국민이 그리고 방송인이 우습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으니까요. 자, 전여옥 전 의원의 그런 이렇게 끝납니다. 이 대목에서 전여옥 전 의원도 이야기하지만 아마도 KBS는 보복 인사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믿었던 KBS. 짜고 치는 고스톱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송현정 기자는 절대 건드리지 말도록 우리가 두 눈 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송현정 기자가 저는 코너에 몰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어제까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기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그때까지의 일이고 어젯밤 인터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설령 그게 짜고 치는 고스톱, 각본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들한테 비추는 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각본을 누가 썼다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각본을 문재인 대통령은 어쩌면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일하게 인터뷰를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 김정은이 미사일을 쏘고 좀 엉클어졌습니다. 스텝이 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정말 대통령직을 잘 수행했다면 각본이 없어도 누가 인터뷰를 해도 국민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뭘 했습니까? 경제를 망쳐놓고 김정은 비위 맞추다가 안보는 누란지기에 처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습니다. 또 쏠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각본을 짜고 KBS가 방송을 하고 문재인과 친한 사람이 인터뷰로 나서더라도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기는 힘듭니다. 컨텐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여옥 의원의 말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송현정 기자한테 영혼이 탈탈 털리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정도로 내용도 없고 준비가 덜 됐습니다. 심지어 적폐청산은 그 전 정권에 시작되었다. 경제는 아주 좋아질 것이라는 등 낯뜨거운 발언들이 전파를 탔습니다. 지금 언론들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들을 다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송현정 기자가 과거에 노무현 정권과 친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친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송현정 기자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겁니다.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무표정하거나 아주 찡그리거나 말을 자르거나 불쾌하다는 듯이 묻고 또 묻고 인터뷰 다 하는 사람은 진실하지 못하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어제 송현정 기자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너무 단순하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이게 저쪽의 고단수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녹화방송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물증이 있다면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생방송했다고 하고 있고 또 생방송이 아니라는 물증은 아직 없습니다. 하기사 뭐 생방송이든 녹화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청와대와 KBS가 각본을 짰다고 설령 치더라도 어제 방송은 국민들한테 확실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내용이 없구나. 억지 미소로 방어하는구나. 장관 인사에 대한 송현정 기자의 질문에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은 무성해 보였고 논리적으로도 전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조국 수석 옹호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망가진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았는데 저는 걱정입니다. 이제 2년이 지났을 뿐입니다. 3년이나 남았습니다. 그 3년 동안 대한민국이 또 어떻게 망가질지가 걱정입니다. 2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는 정말 큰일 날 정도로 부서지고 있습니다. 어제 블랙이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고 어제 발표된 통계청의 발표는 우리나라의
설비 투자는 앞으로 힘들 거라는 경고를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는 이제 문재인 정권 동안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어쨌든 어제 송현정 기자는 전역 의원의 표현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억지 미소에 영혼을 탈탈 털었던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